안녕하십니까. 공작가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내 동포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님께 그 핵무장과 관련한 그 서신 형식으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그 핵과 또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비밀 정보기관들끼리는 우리가 정보 교류 회의도 하고 정보 협력이라는 걸 합니다. 그 정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그 정보 자료들을 상호 간의 신뢰 속에서 주고받게 되는 일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한미 간의 정보 협력이 어떤 것인지 제가 직접 저희가 담당했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2009년도로 거슬러 갑니다. 제가 그때 퇴직하기 전이었으니까 저희 해외 부문에 정보 협력을 담당하는 곳에서 모종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 조직의 대장이셨던 저희 선배께서 저는 당연히 이제 그 중국이나 아시아권을 담당하고 있을 걸 생각했는데 저에게 벼랑간 자네 말이야 오늘부터 미국 쪽의 CIA를 담당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CIA를 담당하게 됐어요. 근데 봤더니 이제 이유가 기존의 CIA를 담당하던 우리 직원이 아니 캐나다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벌써 6년이란 세월을 그 영어권 쪽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온 사람인데요. 이런 수준이에요. 아따 헬로 고마워이 잘 있었는가? 어쩐단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고향말씨 진하게 써가면서 영어를 어떻게 했는지 진짜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딱 업무를 받고 보니까 당시는 2009년도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텐데요. 앞만 봐도 해결책이라는 게 뾰족한 게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솔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CIA 요원들과 제가 저랑 같이 일하던 우리 동료 후배들과 함께 가서 이제 CIA하고 이제 접촉을 하면서 그날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업무 협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 자리로 2차로 옮겨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거나하게 음식과 술이 이제 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안을 했죠. 지나간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너무나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파괴된 것은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하지만 이제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상 더 이상의 미국과의 이런 그 금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솔직하게 너희들이 필요한 게 있다라면 내가 뭐든지 다 협력해 주겠다. 비유컨대 네이키드 상태로, 즉 우리로 말하면 나신의 상태로 달라고 하면 내가 내 나신이라도 내가 던져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미국 친구들이요, 야, 니 진짜 고맙다. 그런 말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그럼 우리 정말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술잔을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제 3차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3차까지 가서 이제 저희들 그런 공작 업무, 협력 업무 하다 보면 이 술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제 건하게 술들을 많이 마셨어요. 뭐 위스키를 몇 병을 마셨는지 모르겠고 셀 수 없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친구가 저한테 불쑥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니네 회사에 저 아무개 말이야. 미국 근무도 뭐 여러 차례 다녀가고 했는데 그 지금 국내에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식구들은 다 미국 나와 있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친구야, 그걸 내가 그 사람 가족이 나가 있는지 안 나가니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야, 그 나와 있는 거 정도가 아니라 말이야, 그 좋은 집에 살면서 차도 말이야 굴리고 다니고 애들은 다 미국 와서 공부하는데 니네 도대체
한 달 받는 월급이 얼마냐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몰라서 묻냐? 네가 그거 몰라서 나한테 지금 그런 걸 갖다 질문이라고 해? 우리 한 40만 불, 50만 불 받는 것처럼 보이냐고. 제가 그렇게 이제 질문했더니 약간 쑥스러우면서 말이죠. 그런데 야, 그 친구 걔는 말이다. 앞만 봐도 돈이 어디서 나는지 그렇게 부잣집에 갔진 않은데 그렇게 파견도 미국만 나오고 또 식구들은 미국 가서 살고 도대체 그건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임마 그 우리 회사 그래도 그 윗자리에 있는 간부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 되냐 임마. 그랬더니 야, 그게 아니라 임마 우리 공작관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자식이야. 어? 뭐 와가지고 뭐 하는 일도 없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CIA는 해외 정보 공작 부문 담당이거든요. 근데 그 미국 국내에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살아가는 모습, 또 뭐 한국의 뭐 국가정보원의 그 가족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FBI가 할 일이고 CIA 영역이 아닌데 왜 CIA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제가 의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문만 열고 나가면 저 맞은편 방이 FBI가 또 FBI들이 문 하나 열고 들어오면 CIA야. 우리가 그런 사이야.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그 또렷한 설명이에요? 문 하나 열고 나가면 FBI고 FBI가 문 열고 들어오면 CI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까워? 그랬더니 아니 그런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간에 무슨 뭐 양 정보 기관 간에 서로 뭐 우위를 다투는 듯한 뭐 경쟁 관계 이런 거는 그냥 그건 뭐 학자들이 책에다가 뱉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현업에 있는 그 실무자들끼리는 굉장히 가깝고 친하다는 거 그때 알게 됐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야, 그러면 어떻게 그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 물어봤어요. 원하는 바가 뭐냐? 그랬더니 그 미국 친구가 그래요. 야, 그 사람은 말이야 영어가 썩 그 플루언트하지도 않아. 영어가 뛰어나지도 않는데 와서 하는 짓 보면 지가 굉장히 엘리트인 척을 하려고 그런다 이거야. 응? 뭐 많이 배운 척하고. 근데 우리는 너같이 이렇게 터프하고 실질적으로 컨텐츠 내용이 있는 그런 공작관들하고 교류를 원하는 거지. 그 입으로 립서비스하고 그렇게 뭐 미소 지어가면서가 뭐 알랑알랑거리고 이런 걸 자기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그 뭐 간부직에 앉아갖고 있으니까 영 거슬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그런 애들은 좀 그만 정보기관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다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날 정말 그 실신하기 직전까지로 이제 미국 친구들도 술을 마셨고 저희 쪽도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흔쾌하게 헤어졌어요. 그 얼마 있어서 4월 초가 됐는데, 자, 북쪽 평양의 저 괴뢰 도당들이 이제 장거리 상업 위성을 갖다가 발사한다고 선전을 하면서 이제 ICBM을 갖다 이제 발사를 한 거였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2009년 4월 6일인가 9일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저 언론사 찾아본 거 나올 거예요. 자, 그때 말이죠. 정말 제가 눈을 뜨고도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야 미스터 최 전달해 줄겠으니까 빨리 너 막내 좀 보내 이러는 거예요. 어디로 볼까 그랬더니 늘 우리 만나는 장소가 있거든요. 만나는 장소 갈 테니까 빨리 보내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와서 우리 사무실에 이제 막내가 갔다 왔어요. 받아왔는데 야, 이 기가 막힌 자료가 나왔어요. 북에서 그 상업 위성이라고 눈속임했던 그 ICBM이 어디서부터 발사돼서 어떠한 높이 어떤 궤적을 이루면서 어디로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가다가 어느 정도 거리 상공에서 폭파가 됐고 그 폭파된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잔해조차도 미국에서는 수구하는 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날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미국 CIA하고 만나가고 보내주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상세함과 그 정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상세한 그런 자료를 보내줬기에 바로 그날 이제 저녁 늦게 보고서를 완성을 해서 다음날 대통령 책상 앞에까지 이제 올라갔죠. 그러고 났더니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가 아마 청와대 그 홍보실에서 이제 흘렸겠죠. 한미 정보 협력 관계 완전 복원, 완전 회복 이렇게 해서 신문에 일면에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물을 보더라도 저희 공작 요원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미소만 지을 뿐이지 그게 뭐 내가 했다 너가 했다 아니면 뭐 우리 방에서 했다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모습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자, 미국의 워싱턴에 파견 나가서 워싱턴에는 보면 세계 각국의 대사관들이 다 와 있거든요. 그리고 대사관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고 또 비교적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쪽에는 교육 수준도 있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정반대로 매우 극빈층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못 배운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A 국가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무슨 뭐 초빙을 하고 뭘 하는데 자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백색 파견관이 내가 대한민국의 공사다 참사다 내가 서기관이다 그래서 나 이런 거 외교관이기 때문에 저런 데 가면은 저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주고 협조하고 뭐 비밀을 뺄 수 있다 유출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을 살까봐 지레 겁먹고 그렇게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나몰라라는 그런 짓을 한다라면은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하고 똑같은 거가 됩니다. 자 지금 보면요 우리 공작관들이라고 한 직업은요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걸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이 작업들 중에서는요 해외에서는 해외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거나 또 그들을 통해서 더 깊은 이 정보 협력 관계가 구축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나랑 신분이 다르니까 나보다는 좀 못 배웠으니까 나보다는 가난하니까 저런 사람들 만나면 안 돼. 저것들 불법일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불법 체류자면 나한테 무슨 족쇄가 채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고 못 만난다 하면요 그거는 진정한 정보 공작면도 아니고 그냥 외교관 껍질 쓰고 가가지고 흉내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심지어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 성서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이제 피투에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는 유태인 뭐 고위직에 있던 사람 뭐 법률을 가리킨다는 랍비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저것들은 쓰레기야 쓰레기만도 못한 사마리아 것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다친 사람을 정성스럽게 치료해주고 닦아주고 그 근처에 여관에 누워주면서 돌아온 길에는 돈이 부족하면 내가 맞아 갖겠습니다라고 주인장에게 약속까지 하고 돌아가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성직자들만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줍니까? 우리 공작관들도 공작관 되기 전에 사람입니다. 또 한 가정의 아버지요 남편이요 또 내 부모님 밑에서는 또 부모님의 아들이기도 한데 그런 세상의 천륜을 갖다 무시하고 나보다 못 배웠으니까 나보다 천박한 수준이니까 무시한다? 그럼 그 안에 금은보화가 다이아몬드가 묻혀있는 원광석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런요 즉 소위 말하는 3D 무섭고 두렵고 더럽고 어렵고 하는 이런 3D 업종의 일을 안 하면서 자 미국 지역에 파견 나갔던 사람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기 바라요. 미국 나가서 나는 진정으로 국가 국민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했는가 얼마만큼의 나는 봉사를 했던가 얼마만큼의 국익을 위해서 공작 사업을 열심히 했고 국가 이익을 창달하는 데 기여했던가 한번 미국에 갔던 사람들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한미관계의 진정한 그 정보 협력이라는 건요
내가 영어 몇 마디 한 줄 안다고 가가지고서 우리 그 분석 파트에서 작성한 그 분석 보고서가 건네지면서 그 전달자 역할, 메신저 역할 하면서 내가 뭐 한미 간에 정보 교류를 했고 내가 정보 무슨 뭐 공작 업무를 했다 이렇게 허장성세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미국과의 정보 교류를 하면서 진짜 정보 협력, 정보 합동 사업 공작을 했으면요. 그 결과가 있어야죠. 그 결과가. 예? 예를 들어서 미국에 나와 있는 러시아 사람을 포섭을 했다거나 미국에 나와 있는 뭐 미국의 적성 국가가 될 수 있는 시리아나 이란 용을 갖다 포섭을 해서 미국 정보부나 이렇게 합동 사업을 통해서 뭐 정말 귀중한 것을 갖다가 찾아냈다거나 이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그리고 겁들이 많아서 그 과감하게 그런 저돌적인 그런 공격적인 공작 사업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뭐 미국과의 의사 전달이 잘 되고 뭐 정보 협력 통이고 뭐 합동으로 막 진짜 진행하는 개들이 웃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북괴가 발사한 미사일 사건 하나를 두고 진짜 우리 현장에서 이 협력을 했던 우리 실무진들은요 그 정도로 끈끈하게 우리가 그냥 뭐 속세서 말하듯이 알몸으로 모든 정보를 내어줄 정도 그 정도가 됐을 때 그 정보 협력인 거죠. 가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오늘 뭐 무슨 샐러드 얹고서 뭐 드레싱을 뭐로 하고요 스테이크는 미디움을 할까요 웰던을 할까요 이따구 영어 하는 게 그 영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영어도 어떤 영어를 해야 됩니까? 한두 마디를 해도 필요하고 적확한 말을 해야 되죠. 현재 한미 간에 있어서 한미 정보 협력, 이 정보 협력, 비밀 정보 공동체 이 채널은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북괴가 장난쳐온 해커들의 만행과 그 해커들에 의해서 훔쳐진 미국 은행의 탈취 사건들과 또 걔네들이 그 탈취한 자금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막대하게 구입을 해서 그것을 원화로 팔고 다시 달러로 환전하고 하면서 그 돈 가지고 그 악성 거래를 했던 거 이거를요 미국의 테러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그 FBI는 그 국가 그 암호화폐 단속국도 있지만은요 제가 봐서는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분석원이라는 거 있죠 FIU라고요. FIU는 사인들 간에 개인적인 금융거래를 5천만 원만 해도 확인 들어옵니다. 무슨 돈이냐고. 그런데 문재인이가 있을 때 또 림종석 동무가 있을 때 그 수십조 수백조 원이 움직여지는데요. FIU에서는 검사한 흔적이 거의 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손을 놓고 있었고 또 남부청이 있던 그 금융범죄 합동조사국 우리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다시 부활한 조직 있죠. 그것들이 또 금융감독원으로 또 이관돼 가지고 추미애 때 전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시기에 말뿐인 정보 협력 갖고 되겠어요? 저는요 지금도 제가 그 과거 수년 동안 사업을 위해서 미국 여러 곳을 다닐 때 보면요 그 미국의 그 황량한 벌판을 다닐 때도 저를 지켜주는 자들을 종종 조우를 하고 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윙크도 하고 인사도 하고 서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알죠 서로.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친구야 고맙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날 또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진짜 고맙다. 그리고 나는 너네 나라 농업발전에서 일하고 있는 거 여기서 무슨 정보 훔치러 온 거 아니야. 이런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미국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요. 국가와 국가 간에 이렇게 딱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그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정보기관들끼리의 그 협력 사업인데 지금 수준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 미국의 FBI나 재무부 산하의 그 테러 금융 정보국에 그 귀한 정보 자료를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갖고 있나요? 뭐 있어야지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료도 수집해 봤냐 이거죠. 내가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안 되면 얘기해라. 내가 구해다 줄게. 왜? 구할 수 없는데 제가 지금 허풍 떠느라고 이런 말씀 드릴까요? 있으니까 말씀드리죠. 그러면 자, 잘 알아서 한다고 얘기합니다. 잘 알아서 한다고.
저는요, 지금 다른 건 다 고만두더라도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문재인이 북한결에 김정은에게 넘긴 USB를 찾아오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USB는 대통령 기록물실에도 없어져 있어요. 다만 제가 아주 민감한 출처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북한의 이 플루토늄 생산되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 떼다가 지어주려고 했던 그 작업과 그 다음에 금융 지원을 수십 수백 조를 해주려 했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어려움에 봉착됐다는 것과 세 번째 한국의 방위 산업 현장에 각 우리 고급 기술과 설계를 갖고 있는 우리 방위 산업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해커들이 침투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를 전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대통령 기록물실에 남기지 않고 지워서 없앴다는 거죠. 자, 이거를 본 북한의 서기실, 조직지도부, 이런 곳에 있는 북한의 열성 빨갱이 중에 빨갱이들 공산당원도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USB 찾아오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다? 비밀 공작기관의 공작관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죠? 자, 김기현 원장님, 제가 지금 권춘태 차장뿐만 아니라 해외공작국장, 대북공작국장 모두에게 이 문재인이 건네진 USB를 찾아오자라는 제안을 했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며칠까지 회신을 주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회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국장은 저에 대해서 신뢰도를 검증을 하겠다는 이런 망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아니 김기현 원장님, 만약에 이 방송 보고 계시면요, 누가 누구를 신뢰도를 검증하고 누가 누구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죠? 감히 건방지게 지금 거기 국장이나 뭐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 애들이 저를 검증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평생 그 회사 다닐 동안에 밥 한 끼 안 먹었던 입사를 같이 했던 동기생이라는 아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뭐 국장님 지시로 밥을 먹자고 이런 하도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자네 같은 사람하고는 얼굴 볼 리도 없고 지금까지 밥 한 끼 같이 안 먹었는데 무슨 얼굴 맞대고 식사를 하나 이 사람아. 관심 없으니까 가서 집에 가서 자네 할 일이나 해. 그리고 제가 끊고 말았는데 이게 말이죠. 이 도대체가 지금 국가정보원에 김기현 원장이 개혁 드라이브를 지금 발목을 잡거나 제대로 그 과업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 원장님의 개혁 추진 사업이 전혀 지금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게 곳곳에서 지금 외국의 민간인이 제 눈에도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 말이죠. 현재 임명한 그 국장 그런 직급들을 잘못 임명하신 거예요. 혁신적인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국장 단장들 모가지 다 쳐버리십시오. 그리고 골방에다 하나 몰아놓고요. 5급 정도 되는 젊은 직원 중에 총기 있고 용기 있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상무장이 되어 있는 애들을요. 바로 그 일을 맡기시고 나머지 전부 다 팀원으로 돌려버리세요. 그리고 김기현 원장님의 개혁 방침에 따르지 않는 아이들은요. 무조건 봉고파직해서 한 방에 골방에 몰아넣고 그 방에서 못 나오게 문 잠가버리시라고 바깥에서. 네? 그나마 할 일 없이 한 방에 몰아넣고 월급 주는 것도 과분하지만 그런 아이들은요. 과거라 그래봤자 박지원과 서훈이가 날뛰고 있던 지난 5년을 얘기하는데 이 서훈, 박지원, 문재인의 빌 붙어먹었던 그런 아이들 있죠. 지금 와가지고 또 얼굴색 바꿔가지고 뭐 정부의 개혁 작업에 뭐 적극 동참자 있다고 개수작 떠는 놈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잘 보입니다. 특히 제가 있었던 그 해외 대북 이쪽 파티에서 있는 그 쓰레기들은 내 눈에 지금 잘 보여. 얘 지금 단장 자리에 앉았다는 이런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내가 졸도할 뻔했다니까. 아니 그 모 지역에 나가가지고 내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 중국어 전공했다 그러고 대만 지역에 나가서 그 대만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됐던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간부가 됐는데 그것도 단장까지 올라갔다는 거야. 이 정말 졸도할 일 아니야 이거? 아니 그렇게 무능하고 실력 없는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간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왜 앉혔을까? 혹시 해외 차장이 자기 개인 똘마니로 심부름 할 때 쓰려고 앉혔나 그거? 응? 자 지금부터 분명하게들 하십시오. 정보 협력이라는 건요 정말로 목을 내놓고 해야지 그 협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국가정보원의 우리 후배님들 계시면 정말로 일하는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중국의 국가안전부와 중국의 공안부 그들과 협력해서 북쪽에서 파견 나온 간첩들 예로 말하면 작전부, 35실, 대외정보조사부, 뭐 사회문화부 이런 해서 최근에는 뭐 문화교류국으로 지칭하는 그런 북한의 공작원들 잡는 아주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요. 요 방법 쓰면은요. 아마 올 연말이 가기 전에 국적 세탁한 아이들 아마 몇백 명 정도는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물으면 내가 못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보 협력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종이 쪼가리 건네주고 그거는 리에이션 오피서 연락관 일이지 진짜 정보 협력은요. 몸과 몸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서 스파크 튀고 같이 현장에서 막 욕지거리도 하고 설전도 벌려가면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갑론을 박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한번 안 해보고서 무슨 정보 협력했다 있다고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원수가 지금 워싱턴 만물을 지금 목전에 앞두고 계십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말씀 자료 만들고 뭐 사전 있다고는 기본이지만 그걸 뛰어넘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격조 높고 정교하고 치밀한 즉 정치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정교하고 치밀한 그런 공작 첩보 정보 내용 등을 제대로 모아서 대통령 순방하시기 전에 완벽하게 지원하기 바라요. 지금처럼 정신 나간 것들 김대중 사상과 문재인 사상에 절어 있거나 특정 인맥 항맥에 얽매여서 저렇게 이 나무에 이파린 고사하고 이 그물맥 하나 보기도 어려운 아이들을 미국 지역에 담당자로 앉혀놨다는 것은 크나큰 과오고 실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단해요. 문재인과 소훈 박지원 라인에서 기생했던 것들은요 다 제거하십시오. 이유 불문하고 다 제거하십시오. 지금요 이렇게 얼굴 숨기고 숨어있는 애들이 어디 제일 많냐면요 국정 같은 경우는 감찰실 조직과 감사관실 인사처 그 다음에 기조실 이런 데 있었던 애들이 그렇게 그 카말레온처럼 변신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요 일할 줄 아는 놈들 없어요. 평생을요 다니면서 야 요거 맛이 싸다 써 이거는 달아 이건 짜 이건 맵네 이러면서요 맛이 어떻다고 품평만 하던 애들이죠. 그거를 조리하거나 그 요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귀를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은요 그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원장께서도 이러한 그 현재 작태를 잘 이해하시고 진정한 정보 협력 그리고 이 정보 협력은요 어디든지 이 대장이 있잖아요. 대장 국가정보원 대장 누구예요? 김기현 원장 아니에요. 대장께서 꼭 만나야 될 사람들 몇 명만 추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첩보 수장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이 대장을 만나세요. 그 대장 만나시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장님께서 그런 자리 만날 때는요 다른 거 다 준비하시는데 통역관은 데리고만 들어가세요. 되도록이면 통역관 쓰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십시오. 영어 잘합니다. 이스라엘 요원들은요 한 5개국어씩 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원장님도 영어 잘하시겠지만 영어를 가지고 그 메인 그 커먼 랭귀지로 해서 영어로 이스라엘 요인들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 해답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데 못하더라도 우리 김기현 원장님은 본인이 직접 이스라엘을 가든 아니 그쪽 분을 오시도록 초청을 하든 해서 그쪽 대장을 만나서 무슨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깊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들과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